각 나라별 좋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골랐습니다. 같이 읽은 친구들에게 그런 거 물어봤어요. 너의 행복은 어떤 나라 스타일이야? 제가 딱 태국 스타일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 나라 잘 가보지도 않았는데 태국은 산옥이 재미라는 뜻이에요. 근데 산옥이라는 그 재미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마이펜라이 정신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건데 이게 완전 저한테 딱인 거예요. 힘들게 스스로를 내몰지 않는 거, 혹독하게, 그런 것도 얼추 저랑 비슷했고, 그래서 저한테는 태국 스타일의 행복이었던 것이다. 이 책 다 읽고 여행을 가야 되겠다. 즐겁게 읽었어요, 저한테는. 행복에 대한 집착, 힐링에 대한 집착하면 더 수렁에 빠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고민 안 해봤다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행복과 불행을 대단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요. 행복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는다. 계속 행복하기만 한 상태일 리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모르잖아요. 계속 여유로운 생활 뭐 이런 거는 권태로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디폴트는 불행이다. 그러다가 이제 가끔 그런 일이 생기면 작은 성취나 이런 것들에 더 감사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행복에 집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것의 의미가 상당히 상대적인 시대잖아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세대지만 가장 행복감이 낮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부분의 지금의 불행은 뭔가 남하고 비교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좀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정도가 적당한 감각 아닐까? 예전에 월간 디자인 슬로건이기도 했는데 사실 저는 아트와 디자인이 뭐가 다르냐, 전 구별해서 일단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아트와 비즈니스를 결합한 것이 디자인이다 라는 정의가 가장 예술가의 차이점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는 무언가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는 것을 주로 디자인의 주요 범주라고 여겼다면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 디자인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글을 모르면 문맹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각적인 이미지와 디자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문맹에 가까운 세상이 아닌가. 지금의 디자인은 정확히 말하면 디자인적 사고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된 것 같고요. 가까운 예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가 디자이너이거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 디자이너인 경우, 꼭 디자이너 아니어도 돼요. 하지만 직관적으로 디자인적인 사고를 이해하고 있는 분이 C레벨에 있는 경우가 더 잘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창업자 같은 분도 그렇고 에어비앤비, 핀터레스트 너무 많아요. 디자인 창업가 정신, 디자인 앙트프리너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개념들이 반드시 디자이너이거나 창업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조금 더 잘하고 서비스를 더 잘 만들고 싶다면 디자인적인 감각이라던가 이런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유리하고 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디자인 컨텐츠 디렉터라는 말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디자이너 하면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로고를 만들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역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확히 말하면 디자이너들이 해왔던 일들을 취재하고 널리 알리고 디자인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트렌드 같은 것들을 관찰하면서 그걸 기획해서 콘텐츠로 만드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디자이너라기보다 는 디자인과 관련된 컨텐츠를 다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렌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그 악마는 프라다에 보면은 그 색깔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 막 이렇게 해서 한참 어시스트한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는 트렌드도 자생적인 게 있고 기획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컬러에도 팬터니 오레 컬러 발표하잖아요. 저는 물론 그들이 리서치도 하고 시장을 잘 조사해서 흐름을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팬톤이 꼭 그런다는 건 아닌데 특정 컬러를 미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은 충분히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이제는 개인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SNS 같은 것 때문에.
어떤 특정 개인이 시작했는데 그게 챌린지를 하면서 유행이 되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런 것이 트렌드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슈들을 만든 적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기사를 기획하거나 특집을 만들 때 정보를 많이 접하고 저한테 제보를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교집합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아, 이런 게 이제 좀 트렌드구나 라고 감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획을 하기도 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으니 주목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게 일종의 트렌드를 이끄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트렌드를 안다고 100% 성공하진 않아요. 하지만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100% 실패할 것은 보장한다.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인데 저는 이게 아주 딱 들어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검색만 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하지만 트렌드 키워드를 아는 것이 곧 비즈니스가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탕후루가 뜬다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탕후루 체인점을 내볼까? 이렇게 접근해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어떤 트렌드나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트렌드가 될 만큼의 이슈가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 관점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 능력, 판단 능력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디자인 트렌드 혹은 중요한 흐름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립페어, 리유즈, 리스판서블 이런 립자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립페어 이슈입니다. 고쳐 쓰는 디자인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예전에는 고쳐 쓰면 절약이라던가 이런 의미를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립페어 이러면은 의식이 있는 소비거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고 고쳐서 쓴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과시?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감의 표현이죠. 에르메스의 아티스틱 디렉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럭셔리는 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지금의 젊은 소비자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품위 있는 소비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리로 시작하는 디자인 이슈의 연장선상에서 물욕 없는 디자인이라는 트렌드도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물건을 직접 사는 소비가 아니라 이제 경험 소비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드값 내역서 한번 보세요.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썼는지. 세대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떤 물건을 사거나 이런 소비보다는 여행을 가거나 되게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거나 맛있는 걸 사 먹거나 이런 식의 소비가 더 많지 않으세요? 소비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과시가 된 시대가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조금 더 나한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사고 돈을 더 쓰고 싶어 할 것이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바라보는 집을 생각하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 이제 아파트만을 선호하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더 이상 집을 부동산 가치만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었고 의식주가 다 중요한데 주거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그게 의식에도 저는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 형태도 조금 더 다양해졌고 집을 꾸미고 가구에 대한 시장들이 계속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음식이 새로운 패션이다 라고 2020년인가에 제가 이렇게 썼는데 잡지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좀 뜰 것 같아, 앞으로 주목받는 이슈가 될 것 같아 라고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면 확산이 그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패션이나 브랜드가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이었거든요. 옷을 어떻게 입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는지. 근데 저는 이 음식이 패션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식이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미식을 통해서 여행 이슈로도 넘어가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거기 가기도 하잖아요. 최근에는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정체성이나 정치적인 함의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건 이슈 같은 거예요. 비건을 선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건강의 이유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올바른 행위라는 것 그리고 다양성의 이슈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핵심 이슈는 음식인 것 같고 셰프들이 이 시대의 셀럽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궁극적으로는 디자인이 없다면 식문화라는 것은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끝나는 건데 디자인이라던가 그런 관점이 없으면 문화로 자리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자인이 식문화에서 정말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포스팅 보세요. 다 음식 사진 올리지.
예전에는 보이는 디자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의 디자인은 보이지 않는 경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옮겨져 가고 있고 더 중요한 영역으로 바뀌고 있어요.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라고 요즘 많이 말을 하잖아요. 항공사 같은 것들이 디자인 익스피리언스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 고객이 여행 예약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지에 도착할 때까지 전 과정 자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들, 이런 것도 또 디자이너의 역할이에요. 이거는 꼭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람만이 디자이너가 아니다라는 개념에서 오기는 하는 건데 요즘 디자인 팀을 보면은 디자인 전공자만 뽑지 않아요. 다학제적으로 뽑거든요. 역사학자라던가 과학자,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도 그 팀에 들어가 있어요. 일반 기획자보다 디자인 기획이 유리한 게 뭐냐면 기획은 뭔가 말로 설명하거나 직관적이지 않아요. 근데 디자인 기획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프로세스가 한눈에 보이고 시각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코드를 맞추는데 좀 더 유리한 거죠. 디자인의 가치 측정이라는 게 디자인만 바꿨다고 해서 물건이 잘 팔리고 매출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숫자로 증명할 수 있을까? 증거를 하나 찾았습니다. 디자인 잘하는 기업의 주가가 높다. 이거는 예전에 영국의 디자인 카운슬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디자인 선도 기업들의 주가가 보통 일반 기업들에 비해서 2배 더 높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주가를 흔든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조너선 아이브가 애플을 퇴사한다고 발표한 날 총액이 한 10억 정도 일시적으로 빠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디자이너의 영향력을 반증하는 사건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행복의 지도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최성희 캘리타앤컴퍼니 대표님과 최소연 네이버 디자인 마케팅 부문장님께도 이 책을 권해드리면서 다음에 출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저한테 그렇게 많은 질문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질문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 감사했고 좋았어요. 제가 책은 비록 많이 사지만 다독가는 아닌데 이런 귀한 콘텐츠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책을 더 열심히 더 많이 사면서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창의력에 먹이를 주는 그런 채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